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 10시 기관차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저희 신규 가족 마감이니까 저희 카페 공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금요일 시장 흐름 재밌었죠?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고 이번 주에도 또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언더슈팅 구간에서 개인들이 던지는 거는 한심한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만약에 볼 때는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구간이다. 말 그대로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언더슈팅에서의 어떤 이 심리적 압박감은 여기에서 이것마저 건지지 않으면 정말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끝에 몰리게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 중에서도 내가 확률을 알고 있고 전략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무섭지만 참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다시 18년 만에 최고치가 되고 20년 만에 최고치고 30년 만에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17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은지.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랑 똑같잖아요. 금리가 주구장창 올라 가지고 10 년, 20 년, 30년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아, 물론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이미 경제가 붕괴된 비정상적인 나라의 이야기인 거고, 미국 시장인데 말 그대로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면 그만한 빅찬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이대가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0 대인 경우에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면 내가 대학생활 때 최고치였던 게 20년 만에 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막 이제 어떤 근속 연수를 보게 되면 오래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조기 명퇴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근속 20년 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신입사원 때 입사했을 때 금리가 내가 퇴직할 때 금리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흔하게 올까? 당연히 흔치 않겠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렸죠. 그 보험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기금 같이 장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 쪽에서는 완전히 노 난 겁니다. 왜? 걔네들이 대부분 상품의 어떤 금리 구조를 보게 되면 연 5% 수익을 올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변동성을 최소한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렇게 가기 어려운데, 아니 하물며 미국 국채 금리가 5%라는 것은, 그렇죠? 저 상품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상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불안전하다, 리스크가 많다 그러면 다른 상품들은 뭐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할 가치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거의 최상위권의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어마무시했을 것이다. 글쎄요, 우리 연기금에서는 미 국채를 얼마나 뭐 편입을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담당자라고 그러면 있는 여력 다 끌어다가 박았을 겁니다. 하물며 한쪽으로 너무 포트폴리오가 쏠린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도 사치일 정도로 그만한 기회가 왔다. 다만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타이밍이 좋아 가지고 단기에 TMF 같은 경우에는 20%의 수익을 주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계좌가 15% 이상 손실이 나 가지고 이 시장에서 괴로워서 더 이상 못 견디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대피하시라. 대피해 놨더니 몇 개월 걸릴 줄 알았는데 단기에 수익이 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하나 둘 원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거 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 10% 먹자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걔가 수익률이 좋아질수록 아마 우리 환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상대적인 어떤 환율에서의 손실은 볼 수 있겠지만 그 손실 본 거 훨씬 더 이상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수익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장기로 가져가도 한 30% 정도는 매도해 가지고 수익 챙기시고, 다시 눌리면 또다시 들어가는 것 정도는 해볼 수 있다. 근데 눌리지 않으면 그 자금 빼 가지고 주식 쪽으로 들어오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과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장 하시지 왜 한국장 하세요? 미국장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데, 좋은데."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미국장은 단점이 뭐냐면 매매적 시장보다 투자적 관점에 어떤 흐름이 많기 때문에 미국장이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시절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김없이 한국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주간에,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주간에 눈 떠 있고 생활할 때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 미국장이 거의 24시간 거래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광고하던데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데 초월해 가지고 한번 매수하면 내가 원하는 전략이 나올 때까지 절대 보지 않아,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코인 싫어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얼마 수익을 주건 뭐 하건 간에 대부분의 개인들의 생활 패턴을 깨고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매매하기 시작하면 뭐 웬만큼 내가 의연하게 이 자산에 대해서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내 생활 리듬 사이클이 깨질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뒤척이다 한 3 시에 깼는데 3 시부터 잠깐 켜서 봤는데 막 떨어지고 있어. 아니면 막 오르고 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둘씩 라이프 사이클이 어긋나게 되면 그쪽으로 좀 휘청이면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어찌 되었거나 이렇게 미국 시장이 정직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하나의 주체가 이 시장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커요. 하물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는 종목이 아무리 좋은 회사고 가능성이 있고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회사지만 우리 시장 전체의 시총을 견줄 만한 그럴 가치가 되나요? 우리 시장이 작은 겁니까? 애플이 너무 비싼 겁니까? 구분은 안 가죠. 근데 그것만 봐도 어떻게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 하물며 대놓고 코로나 때였나요? 코로나 때였나 그 이전에였나, 그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을 3조 원어치였나? 아무튼 조 단위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선물도 그렇게 칠 수가 없거든요. 선물 천억도 많은 거거든요. 다 이제 세력들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세력들의 어떤 포지션 흐름에 들통이 나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은 그럴 정도로 시장이 큽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기술적 흐름이라는 거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힘의 균형이라고. 매수와 매도가 만나서 힘의 균형을 갖는 건데, 그런 힘의 균형이 가장 정직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가에게는 훨씬 더 쉬울 수 있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확장형 패턴 하더니 이탈했다고 해서 쫄 이유 없다고 그랬죠. 떨어져 봤자 어떻게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어디까지다? 120평까지다. 운이 좋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빨리 온 것뿐입니다. 언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까지는 온다. 근데 빨리 온 것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 미국 시장 제 어떤 코멘트를 참조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냥 되게 좀 여유 있게 차근차근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신규 노렸는데 180% 안 왔네. 아씨 매수할 걸.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늘 300불에서 매수를 따라 붙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시라.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사실상 리딩이라는 것이 별로 불필요해요. 왜?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모아가다 보면 올라가요. 걔네는 10년간의 가정평균 수익률이 5% 6%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몇 프로라고요? 0.4% 0.6%. 완전히 장난치자는 거죠. 그쵸? 말 그대로 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그러니까 투자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그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거나 앞에 10분 동안은 좀 말로 풀어 봤어요. 그냥 귀로 듣기 굉장히 좀 쉬운 이야기들이죠.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제도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언더슈팅 구간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전략을 짜고 이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그러면 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가족분들 중에 예 그냥 자기가 뭐 여태까지 모아온 금 팔아 가지고 지금 시장 낮아 보이니까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야기 추천드린 건 뭐냐면 그냥 TMF에 몰빵하세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쟤는 배당도 주고 내가 지금 목돈이 있다라 그러면 단기 필요한 돈이 아니고 3년 5 년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쟤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수익률도 50%줄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그렇게 줄 거예요. 근데 다 매수 못 했대요. 70%만 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만 매수했는데 지금 20% 정도 올랐다가 쪼끔 이제 음봉을 만들면서 밀렸죠. 좀 이따 차트 같이 보겠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매수해도 돼요? 매수 상관없어요. 미루의 지금 목표치가 최소한 6.5 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4.6 불이에요. 그럼 물론 4불 때보다는 뭔가 올라와 보이겠죠. 근데 목표를 생각하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에요. 갈 자리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런 기회에 왔을 때 결심이 섰으면 그 결심을 실행하시라.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카페에도 그 심리 교육 방송 그건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 오픈되어 있습니다. 보면 계좌 관리라고 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의 기초 기본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거는 내가 정리한다는 어떤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심이 중요한 거지 지금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그 상황에서 결심을 못 해서지 시장 상황을 똑바로 못 읽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지 한국 시장의 뭐 어떤 악재들 우리 시장은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다 악재만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죠. 심지어 뭐 한 2 세대만 지나가도 완전히 인구가 쪼그라든다라는데 냉정하게는 예 그런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서 투자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매매라는 걸 하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 원칙들을 명확하게 세우고 가야지 아니면 어느 순간 또 코로나 때의 급락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뭐 그래서 나는 이게 지쳐서 미국 시장으로 간다? 뭐 반대하진 않아요. 다만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늘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쪼끔은 겉돌아서 좀 다른 쪽으로 왔는데 그러니깐 어제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도 그렇고 요지는 내가 시세의 흐름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휘둘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갖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대안 투자라는 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 좀 정리가 되시는 이야기인가요? 그랬으면 좋겠고 자 오늘 종목들은 그냥 몇 개 좀 살펴보고 천연가스와 원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있어요. 또다시 여기가 음봉 꼬리로 저항이 되는 듯한 뉘앙스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물론 이 위가 메워져야 될 갭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과 같은 궤를 한다라 그러면 122평까지 열고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월요일 날 얘를 돌려 가지고 풀 양봉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은 눌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단기, 중기, 장기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180불 아래 이 영역만 가능하고 이 자리는 뭐다? 새롭게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죠. 다 나오고 다 다시 잡고 반 나오고 다시 어떻게 다시 나왔던 거 모아가고 그런 분들의 몫인 거지 지금은 신규 매수자들이 잡아 가지고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매수하겠다 그러면 뭐 그거야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단통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아랫자리가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니콜라 보게 되면 일단 1분 라인을 딱 지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이때 내려왔을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다른 거 없다. 1분 라인 타게 되면 매수 들어가 된다. 1분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를 연속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내고 있고 얼마를 먹을지는 내 깜냥에 달린 겁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8월 13일 날 기관차에 있습니다. 1불 전후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예시를 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니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1불 라인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 자리죠. 이 자리가 깼어요. 그러면 만약에 잡아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돼요. 다시 탔어요. 따라 붙어야죠. 근데 못 따라 붙었어.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전략상으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TQQQ 얘도 마찬가지고 SOXL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ETF도 올라오는 거, 이 120평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더 가든 말든 그거는 시세에 다른 거고,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절반은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나스닥이 이 위치에서 빠졌죠. 예를 들어서 50% 내주고 다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뭐 나눠 잡든 뭐 했든 잡아가지고 또 가고, 최소한 반은 그렇게 매매로 해서 가져가는 거지. 이 시장에 뭐 폭발할 것이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스를 매매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죠. 저는 ETF도 마찬가지로 뭐 추세에 따라서 뭐 모아간다 이런 개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 그쵸? 저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9불 라인 정확하게 밟고서 다시 11불 라인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위에서 물려 계신 분이든 아니면 여기서 잡아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든 내가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내주긴 내줘야 돼요. 근데 얼마 내줄 거예요? 3분의 1 내주실 것인가, 2분의 1 내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주고 여기서 한 번 더 내줄 것인가, 골라야 된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헤드 만들고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얘는 잘하면 여기 박스고, 그렇지 못하다라 그러면 다시 출발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거나 물렸든 수익을 보든 내줄 것들은 내주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엔비디아였죠. 왜? 엔비디아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내가 366불 라인을 노릴 것인가, 자꾸 지워지네요. 366불 라인 노릴 것인가, 400불 라인 노릴 것인가, 고르시라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400불 라인 노리셨던 분들이 수익 보는 구간인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66불 노렸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좀 더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잡았을 때는 수익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들어갈 수 있겠죠. 저는 공격수분들이 많은 비중을 가져가면서도 그렇게 막 제대로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적이면 비중이 적고 보수적이면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잡았다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반 내주고 나머지 것들 올라가면 땡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봐야 되겠죠. 왜?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올해 고점은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MF 같은 경우에도 단기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온 거죠. 비록 얘가 장중에 밀린 것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 시장에 미국채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밀린 상태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어찌되었거나 이 자리가 완벽한 1차 목표고 아직까지 위로 메울 깁이 많습니다. 1차, 2차, 3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소한 얘가 추세가 돌렸다 그러면 2차 갭은 메워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혹여나 원하시는 분들의 30% 정도를 비중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올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 충분히 눌릴 수 있어서 이런 갭을 메꿀 수도 있고, 물론 메워야 될 갭은 아닙니다. 지금
메어될 갭은 위에 남겨져 있지 아래에는 메어질 될 갭들이 없다. 네, 그래서 미국 30년물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얘 여기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 자리를 정확하게 밟고, 이 자리가 4.7 자리거든요. 4.7 자리를 살짝 깼다가 다시 꼬리를 남기는 것뿐이죠. 그러니 뭐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 자리에서 원하시면 30% 정도는 비중 조절하고서 위에서 다시 쳐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다 비중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이런 거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눌림에 치시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다시 예를 들어서 TMF가 4분 라인을 아래로 내려가길 원하면서 기다린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모아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목표는 이 6.5불 이 라인을 노린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다. 자, 그다음에 가스 보시게 되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얘는 박스입니다. 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슬슬 뭔가 움직이려고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방이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방이 좀 더 유리해 보여요. 그렇다라는 것은 올라왔을 때 매도 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는가. 지금 연결로 보시게 되면 월물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지금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시켜 드렸죠. 3월물, 2월물, 2월물이었나 3월물이었나 이때쯤 가야지 꺾인다고. 지금은 프리가 너무 많이 붙어 있고,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노려야 된다라 그러면 매도를 노리고 싶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노리고 싶지는 않다. 재밌는 거는 원유가 그렇죠.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막 이스라엘 사태가 막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뭐 이란이 막 이렇게 드립치고 이래 가지고 무서워서 매수를 보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얘는 뭐다? 하방으로 내리고 싶은데 이레귤러가 발생하면서 반등하는 거지, 기회만 틈타면 하방으로 만들 것이다. 제가 종종 그래서 그 기사들을 이렇게 야간에 보다가 이란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딱 원유를 봐요. 그럼 원유 시세가 그렇게 뛰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냥 드립이구나. 저게 진짜로 받아들인다라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이렇지 않겠죠. 그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금요일 날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생각했는데 뭐냐면 이란의 어떤 발언은 굉장히 점점 세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것처럼 헤즈볼라가.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그런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것들이 고용 지표로 딱 발표되는 순간 확 밀려버리잖아요. 즉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명분이 필요한 거지 상승할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슈를 보고서 매매하면 매매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는 제 방송을 같이 하신 분들 중에 원유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역방향 장을 볼 리는 없는 거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못 먹을 수 있죠. 다만 어떻게 못 먹다가 기회가 제대로 왔을 때 한 텀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말에 방송되는 기관차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평일에 올려드리는 방송들은 대부분 요점만 전달해야 돼 가지고 굉장히 쫓기듯이 급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지금 2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가족 방송도 있고 수도 없이 어떤 저희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시황방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고 굉장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곳인데, 꼭 공매도들이 저런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놔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다만 어찌 됐거나 지금 일련의 어떤 그 진행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얘네들이 마지막 뽕을 뽑기 위해서, 왜냐면 몇 개월치 수익은 걷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런 흐름들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역이용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종목들을 좀 노리고서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보인다. 그렇게 들어온 종목들이 반등폭이 조금 더 셀 가능성이 높고, 다만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이슈 때문에 무작정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드시 눌림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 눌림에서 승부 자리를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제 이야기 드렸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